술 중독자들을 관찰하다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설마 나도 그렇게 될까 싶었는데 주변을 자세히 보니 그 징조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들의 아침 풍경이에요. 일반인들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들은 냉장고를 뒤져서 어젯밤 남은 맥주나 소주를 찾아 헤매요. 해장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사실 그건 금단 증상을 달래려는 몸부림이죠. 손이 덜덜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직장에서도 바로 표가 나요. 점심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치킨에 맥주 한 잔 어때? 라고 제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점심에 술을 안 마시면 오후에 집중을 전혀 못해요. 회의 중에도 계속 시계만 보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그들의 계산 능력이에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일반 생필품은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면서도 술 코너만 가면 머리가 컴퓨터처럼 돌아가요. 이 맥주가 500ml에 2,500원이니까 1리터당 5,000원이고 저 소주는 360ml에 1,800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알코올 함량 대비 가격 효율성을 순식간에 계산해내요. 그 계산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외모 변화도 정말 극명해요. 처음에는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코 주변이 빨갛게 변하기 시작하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정도가 되죠. 그리고 아무리 살이 빠져도 배만큼은 볼록 나와 있어요. 이른바 맥주배인데 이게 한번 생기면 절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냄새도 정말 독특해요. 술 냄새야 당연하지만 그게 아니라 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마치 시큼하면서도 달큰한 형용할 수 없는 냄새예요. 샤워를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 냄새를 맡으면 아, 이 사람 심각하구나 싶어져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어요. 가족 모임에 가면 배우자가 계속 눈치를 주고 아이들은 아빠한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아이들 반응이 가장 정직해요. 아빠 냄새 나라고 대놓고 말하거나 안아주려고 하면 고개를 돌려버리죠. 그런 모습을 보는 아빠의 표정이 정말 처참해요. 운전할 때도 특징이 있어요. 차 안에 항상 구강청 결제나 껌이 비치되어 있고 에어프레셔너를 과도하게 사용해요. 그리고 음료수 캔이나 물병을 항상 들고 다녀요.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본인은 나는 음주운전 안 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술이 좀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운전하는 정도예요. 쇼핑 패턴도 완전히 달라져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꼭 술 코너부터 들리고 다른 물건들을 고르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항상 혹시 모르니까라는 이유로 여분의 술을 사놓아요. 냉장고 안에 항상 술이 비축되어 있고 심지어 직장 책상, 서랍이나 차 트렁크에도 숨겨놓은 술이 있어요. 건강검진 결과를 받을 때 반응도 독특해요. 간 수치가 높게 나와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야. 내가 아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높았는데? 멀쩡해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의사가 금주를 권하면 술을 완전히 끊으면 스트레스가 더 쌓여서 오히려 몸에 안 좋을 것 같다고 반박하기도 하죠. 모임에서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술이 없는 모임은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일찍 빠져요.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몸이 좀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혼자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직행해요. 휴대폰 사용 패턴도 특이해요. 술을 마시면서 이상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보고 싶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어제 누구한테 전화했나? 하면서 통화 기록을 확인해요. SNS 활동도 완전히 달라져요. 평소에는 별로 올리지 않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감성적인 글을 올리거나 의미불명의 사진들을 연속으로 업로드해요. 그리고 새벽 2시, 3시에 갑자기 옛날 사진을 올리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글을 써놓죠. 음식 주문 패턴도 신기해요. 치킨을 주문할 때 꼭 맥주도 함께요 라고 하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도 맥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심지어 커피숍에서도 혹시 맥주 없나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봤어요. 시간관념도 완전히 망가져요. 한 잔만 하고 집에 가자고 했는데 새벽까지 마시고
오늘은 일찍 끝내자고 했는데 어느새 3차, 4차까지 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어제 몇 시에 집에 갔지? 하면서 기억을 더듬어요. 돈 관리도 엉망이 되어요. 카드 명세서를 보면 대부분이 주점이나 편의점에서 술 산 것들이고 가계부를 써봐도 술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요. 그런데도 술값은 교재비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합리화하죠. 잠자는 패턴도 이상해져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술을 마시면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새벽에 목이 말라서 깨어나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또 잠들고 이런 식으로 밤새 깊은 잠을 못 자요. 화장실 가는 횟수도 정말 비정상적이에요.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10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하고 밤에는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신장이 알코올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린 거죠. 약국에서 보이는 행동도 특징적이에요. 숙취해소 음료나 간 건강 관련 영양제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이거 효과 좋나요? 라고 약사에게 계속 묻고 또 물어요. 그리고 집에는 온갖 종류의 숙취해소 제품들이 쌓여 있어요. 우르소데옥시콜산, 밀크시슬, 헛개나무 추출물. 마치 약국 진열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대화 패턴도 완전히 바뀌어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든 결국 술 이야기로 귀결돼요.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술이 많이 늘었어. 어제 회사 회식에서 얼마나 마셨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대화의 중심이 술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를 자랑처럼 이야기해요. 옷차림새도 달라져요. 셔츠를 입어도 항상 구김이 있고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어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왠지 허름해 보이는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항상 주머니에는 구강청 결제나 민트가 들어있고 가방에는 아이드롭이 상비되어 있어요.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특징이 있어요. 해장국 먹으러 가자. 국밥 어때? 처럼 국물 음식을 선호하고 특히 얼큰하고 뜨거운 음식을 찾아요. 그리고 식사 중에도 이거 맥주랑 먹으면 맛있겠다는 말을 꼭 해요. 심지어 김치찌개를 먹으면서도 소주 한잔 하면 딱인데라고 말하죠.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에서도 바로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도 눈치를 채는지 구석으로 가서 서 있어요. 그리고 창문이 있으면 꼭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숨을 내쉬어요. 은행이나 관공서에서도 특이한 행동을 보여요. 업무를 보러 갔는데 집중력이 떨어져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고 서류 작성할 때도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해요. 그리고 대기하는 동안 계속 시계를 보면서 빨리 끝나야 하는데 하고 중얼거려요. 쇼핑할 때도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아이 용품을 사러 갔는데 술 코너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생활용품을 사야 하는데 술값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이건 다음에 사자 하면서 필수품을 미루고 술을 먼저 사죠. 자동차 관리도 엉망이 되어요. 차 안에는 항상 빈 캔이나 병이 굴러다니고 에어프레셔너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오히려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차량용 구급 상자에는 구급약 대신 숙취해소 음료가 들어있어요.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미뤄요. 간 수치 좀 높다고 했는데 재검사 받으러 가야지 하면서도 계속 미루다가 결국 몸이 더 안 좋아지고 나서야 병원에 가요. 그리고 의사 앞에서는 술은 거의 안 마셔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휴가나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술이 우선이에요. 거기 맥주가 유명하다던데 현지 전통주 한번 마셔봐야지 이런 식으로 여행지를 정하고 관광 계획보다는 술집 리스트를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 여행 가방에는 옷보다 술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변화가 생겨요. 술 없는 모임은 바쁘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빠지고 술 모임만 열심히 참석해요. 그러다 보니 진짜 친구들은 점점 멀어지고 술 친구들만 남게 되죠. 그리고 그 술 친구들과도 술 말고는 공통 화제가 없어요. 집에서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져요. 퇴근하자마자 냉장고부터 열어보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오늘은 뭐랑 먹을까? 하면서 술 궁합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TV 리모컨을 잡고 있지만 정작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술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도구일 뿐이죠. 아이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져요. 아빠랑 놀자고 해도 아이들이 아빠 냄새 나라고 하거나 아빠는 맨날 술만 마셔라고 말해요.
그럼 화를 내면서 아빠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변명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배우자와의 갈등도 일상이 되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고 했잖아 라는 말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거짓말하고, 술 냄새 난다는 말에 회식 자리에서 한 잔밖에 안 했어 라고 또 거짓말해요. 그러다 보니 서로 믿음이 사라져요. 경제관념도 완전히 마비돼요. 술값으로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에서 전략하면서 술값은 절대 줄이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 생활비를 줄여가면서도 술값은 그대로 써요. 건강 상태는 더 심각해져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조금만 무거운 것을 들어도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도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운동 부족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대면서 술 때문이라는 건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잠들기 전 습관도 바뀌어요. 침대에 누우면서도 내일은 술 안 마셔야지라고 다짐하지만 다음 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술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실망하면서도 오늘 하루만 더라고 합리화해요. 직장에서의 업무 패턴도 완전히 예측 가능해져요. 월요일 아침에는 항상 지각하거나 지각 직전에 들어와서 교통체증이 심했어요 라고 변명하고 오전 내내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야 그제서야 정신이 들면서 어제 너무 피곤했나 봐라고 중얼거리죠. 회의 중에도 바로 티가 나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같은 내용을 두세 번 설명해줘야 이해하고 메모를 하려고 펜을 잡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려요. 그리고 회의가 길어지면 계속 시계만 보면서 언제 끝나나 하는 표정을 지어요. 동료들과의 점심 약속도 항상 비슷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면 꼭 해장국집 어때? 감자탕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술 생각이 연상되는 음식을 제안해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어제 회식 때 정말 많이 마셨어 라는 자랑 아닌 자랑을 꼭 하죠. 퇴근 시간이 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요. 하루 종일 축 처져 있던 사람이 갑자기 활력이 넘치면서 오늘 회식 있나? 누구 한잔 할 사람?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만약 함께 마실 사람이 없으면 급한 약속이 있어서라고 핑계를 대고 혼자 술집으로 향해요. 집에 가는 길목에 있는 편의점 직원들과는 이미 단골 관계가 되어 있어요. 어제와 같은 걸로 드릴까요? 라는 말에 응, 고마워라고 대답하면서 마치 그게 자랑인 것처럼 뿌듯해해요. 그리고 새로 나온 술이 있으면 이거 어때요? 맛있나요? 하면서 꼼꼼히 물어봐요. 집 앞 도착해서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차 안에서 한참 앉아 있어요. 술 냄새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구강청 결제로 입을 헹구고 옷에 뿌릴 방향제까지 사용해요. 하지만 정작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시선을 받죠. 저녁 식사 때도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가족들은 조용히 밥을 먹는데 혼자서만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계속 떠들어요. 그런데 말이 어눌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가족들이 알았다고 하면 왜 짜증내냐고 화를 내죠. TV를 볼 때도 특징이 있어요. 리모컨을 잡고는 있지만 채널을 계속 돌리면서 정작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는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때우는 도구일 뿐이죠. 그리고 졸음이 오면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려요. 주말이 되면 더 심각해져요. 평일에 못 마신 술을 보상받겠다는 듯이 아침부터 맥주 한 캔 어때? 라고 하거나 날씨가 좋으니까 치킨이랑 맥주 시켜서 베란다에서 먹자고 제안해요. 가족들이 외출 계획을 세우면 난 집에서 쉴게라고 하면서 혼자 남아서 마시죠. 온라인 쇼핑 패턴도 완전히 바뀌어요.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앱을 열면 자동으로 주류 카테고리로 들어가고 장바구니에는 항상 술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무료 배송 조건 맞추려고라는 핑계로 더 많은 술을 주문하죠. 배송 올 때마다 또 술이구나 하는 가족들의 시선이 따가워도 회사 사람들이랑 나눠 마실 거야 라고 변명해요. 건강검진 시즌이 되면 갑자기 금주를 선언해요. 일주일 동안은 술 안 마셔야지라고 하면서 검진 전날까지는 정말 안 마시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검진 끝나고 나오자마자 드디어 끝났다면서 바로 술집으로 향하죠. 그리고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원래 우리 가족은 간이 약해라고 유전 탓으로 돌려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는 더욱 민망한 상황이 벌어져요. 친척들 앞에서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면서 평소에 하지 않던 말들을 쏟아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 날 어제 내가 뭐라고 했지? 하면서 후회해요.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도 영향을 미쳐요. 학부모 모임이나 운동회 같은 행사에 참석해도 다른 학부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구석에서 시간만 때우다가 일찍 빠져요. 아이들이 다른 아빠들은 왜 안 그래? 라고 물으면 아빠는 바쁘니까라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술 생각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을 뵐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요즘 안색이 안 좋다, 술 좀 줄여라 하고 걱정하시면 별로 안 마셔요. 가끔씩만 마시는 거예요 라고 거짓말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해요. 그리고 부모님 댁에서도 맥주 있나요? 하고 물어보거나 외식하러 가면 꼭 술 메뉴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해요. 여행을 갈 때도 완전히 다른 우선순위를 보여요. 숙소를 예약할 때 위치나 시설보다는 근처에 편의점이 있나? 룸서비스로 술 주문 가능한가? 이런 걸 먼저 확인해요. 그리고 여행 가방을 쌀 때는 옷보다 술을 더 많이 챙겨가죠. 현지에서도 관광보다는 현지 술집 탐방에 더 열중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점 변화해요. 예전에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했던 친구들과도 이제는 술 이야기밖에 하지 않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는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져요. 요즘 바빠서 못 만나겠다는 핑계로 술 없는 모임은 피하고 술 친구들과만 어울리게 되죠. 운동이나 취미 활동도 완전히 포기하게 되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테니스를 치거나 등산을 했던 사람이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로 모든 활동을 중단해요. 하지만 정작 술 마시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는 모순을 보이죠. 운동 모임 단톡방에서도 점점 조용해지다가 아예 나가버려요. 책을 읽는 습관도 사라져요. 예전에는 침대 맡에 항상 책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물병과 숙취해소 음료가 놓여 있어요. 요즘 집중력이 떨어져서 책을 못 읽겠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술 마시고 나면 글자가 제대로 안 보이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음악 취향도 바뀌어요. 예전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었는데 이제는 술 마실 때 듣는 특정한 음악들만 반복해서 들어요. 주로 감상적이고 우울한 노래들이죠. 그리고 취하면 그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혼자 중얼거리거나 따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요리에 대한 관심도 완전히 사라져요.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귀찮다면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요. 그나마도 술과 어울리는 음식들 마이너스 치킨, 보쌈, 족발 마이너스 위주로만 주문하죠. 냉장고 안에는 반찬보다 술이 더 많이 들어 있어요. 정리정돈 능력도 현저히 떨어져요. 집안이 점점 어수선해지고 빈 술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쓰레기통은 항상 캔과 병으로 가득 차 있고 분리수거할 때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술병이 많지? 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럼 회사 사람들이 와서 마셨어라고 거짓말하죠. 시간관념이 완전히 무너져요. 30분만 마시고 들어가자고 했는데 어느새 새벽 2시가 되어 있고 오늘은 일찍 자야지라고 다짐했는데 밤새 마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리고 다음날 어제 몇 시에 잤지? 라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요. 오늘 술 안 마셨어. 회식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 한 잔밖에 안 마셨어. 이런 거짓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 거짓말을 믿게 되어서 나는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는데라고 생각하게 돼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게 되어요. 내년에는 이런 일을 해보자.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저축하자. 이런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오늘 저녁에 뭘 마실까? 이번 주말에 어디서 마실까? 이런 단기적인 생각만 하게 되죠.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의 의미도 퇴색되어요. 결혼기념일, 생일, 승진 축하 등 모든 기념일이 술 마실 핑계로 전락해버려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한잔 해야지라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죠. 스마트폰 사용 패턴도 특이해져요. 술 마시면서 평소에 연락 안 하던 사람들한테 의미불명의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감정적인 글을 올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어제 누구한테 뭐라고 보냈지? 하면서 당황하면서 메시지를 확인해요. 때로는 부끄러워서 어제 실수로 보낸 거야 라고 해명 메시지를 또 보내기도 하죠. 쇼핑 패턴도 완전히 바뀌어요. 대형마트에 가면 생필품보다 주류 코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카트에는 항상 술이 가장 많이 들어 있어요.
계산할 때 술값이 전체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해도 이번 주는 좀 많이 샀네 하면서 넘어가죠. 은행 업무를 볼 때도 특이한 모습을 보여요. ATM에서 잔고를 확인할 때요. 돈이 이것밖에 없나? 하면서 당황하는데 사실은 술값으로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어디에 썼지? 하면서 진짜 기억을 못해요. 카드 내역을 보면 온통 편의점, 추점, 마트 주류 구매 기록뿐이거든요. 자동차 관리도 엉망이 되어요. 차 안에는 항상 빈캔이나 병이 굴러다니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차량용 방향제를 과도하게 사용해요. 트렁크에는 비상용이라며 술을 몇 병씩 비치해 두고 차량용 냉장고까지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와의 상담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술은 얼마나 드세요? 라는 질문에 실제 양의 절반도 안 되게 말하고 건강검진 결과가 나빠도 유전적으로 간이 약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라며 다른 이유를 찾아요. 이런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도 정작 본인은 나는 괜찮아,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변화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건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